자, IT 신상털기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이제 20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세션은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넷-4.2.2 네, 사이람의 홍순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제 어떤 이게 얼핏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면 이게 소셜에서만 쓰이는 데이터만 분석하는 건가? 뭐 그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그런 것만 분석하는 건가? 툴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떤 문제를 이게 푸는 겁니까? 이것이요. 사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했을 때 앞에 소셜은 네. 우리가 말하는 SNS 뭐 이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회적 흔적, 사람들이 쭉 가다가 뭐 은행 거래를 한다.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DB에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는 그 모든 것을 소셜 데이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네네.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라클 DB 안에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것도 사람 흔적이 있는 거라면 그 소셜을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사이람은 빅데이터를 생각을 할 때 네트워크 사회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흔적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있거나 아니면 문자일로 나타나거나 어디선가는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좀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통계 분석과 동일한 계열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 그렇게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자,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데 네트워크 분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수요가 있을 때 요게 특히 이제 뭐 효과적이다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통계 분석할 때는 참 잡아내기 힘든 내용들이 이렇게 네 가지 현상들로 축약이 될 수가 있는데 CR이 있고 그 CR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쏠리더라. 그 다음에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더라.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집단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행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해서 일파만파가 나타나더라. 이런 네 가지 현상을 핵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네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 통계에서 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왜 어려웠죠? 기존 통계에서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노드들 하나하나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 분석 들어갑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든가 회귀 분석을 한다든가 변이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데 네트워크 분석은 그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연결 관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이죠. 그러니까 노드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 전체를 그냥 네트워크 전체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가 그 링크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쪽을 분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이 분석에 나오죠. 근데 이게 뭐 300년 전부터 연구된 거니까 1730년대 율로가 그 유명한 오일러이죠. 그 오일러. 위상 수학에서부터 나왔죠. 오일러. 게니스버그의 그 한복 그리기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신병리학에서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또래들끼리 한꺼번에 가출을 하더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링크를 분석을 했는데요. 1970년대 하버드의 해리슨 화이트 교수에 의해서 관련된 학문들이 융복합돼 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쭉 왔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사이람이 한국 회사지 않습니까? 한국 그렇죠.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라고도 만드신 것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사이람이 여기에 어떤 사이람은 여기에 부가가치를 할까? 사이람은 어떤 가치를 더 이렇게 애드시킨 겁니까? 사이람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보면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이 네 가지 구조를 분석을 하고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마이크로 레벨의 인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심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변부가 나타나고 그렇죠. 주변부는 어느 정도 응집되어 있고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구조 내에서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당발, 허브, 뭐 그런 쪽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 최종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조종자, 대리인, 연락자, 허브 그런 쪽을 잡아내고 이걸 갖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병목, 전파 경로 네. 이런 쪽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으로 잡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원인 분석하고 추후의 어떤 그 예측 진단까지. 예.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이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분야는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 관련돼서 중심 구조라든지 그 주위의 응집 구조를 본다 그런다면 대부분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제 보험, 공모, 사기 패턴들 네네. 그런 쪽이 주요 내용이고 문헌 분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걸 일반화시키면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주로 활용되는 데가 지금 보시는 이 차트처럼 통화 네트워크, 인용 네트워크, 문헌 정보, 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력선, 바이러스 확산, 웹 네트워크. 왜 잘 아시다시피 그 구글에서 이게 그 서치 엔진으로 넘버원이 된 것은 구글에서 바로 이 네트워크 분석, 링크 분석을 그렇죠. 적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넘버원이 그렇죠. 된 것이죠. 네. 링크가 참조된 거 랭크로 그렇죠. 랭크를 시켜가지고.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뭐 고객, 그 다음에 조직 소통 네트워크, 지식 소통 네트워크, 가장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네. 구매 내역 네트워크, 뭐 무역 네트워크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문적으로는 단백질, 분자 생물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네트워크, 범죄 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 이런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고 네. 있죠. 뭐 요즘 이렇게 네트워크 사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네트워크 사이니까 굉장히 이 사이람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다이람은 20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구나. 예, 벌써 16년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서울대사회에서 석박사 받은 사람이 네. 야 이게 향후에 굉장히 뜨겠다. 네. 왜 그러냐면 통계 분석을 하면서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노드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를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넷마이너입니다. 넷마이너는 지금까지 한 60개 나라, 한 990개 학교, 기관, 전문 기업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네요. 그럼요. 네. 60개 나라니까 대부분 지구상의 이제 대부분 나라들 쪽 대학이나 아프리카 지역 제외하고서 보통 그죠? 아프리카에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 네네네네. 예. 이게 지금 주로 연구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나요? 그럼요. 그쪽이 이제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조직 소통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이 어디로부터 누구를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이제 잘 흘러가는가. 네. 이걸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넷마이너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네. 얼핏 보니까 이거 다단계 판매 회사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판매 회사에서 쓰이면.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링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이 감이 없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암 모시기 하는 게 회사인가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지능 사회, 지능은 결국은 링크니까. 네네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떤 여기 쓰이는 우리가 좀 너무 파고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주요 알고리즘 몇 가지만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여러 가지 사이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이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통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머신 러닝에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한 200개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특허도 돼 있는 겁니까? 특허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자체는 논문을 발표하신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런 내용이 총 집약돼서 제품화된 것이 이제 넷마이너입니다. 네네. 그중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분석 알고리즘의 이제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 중심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에 얼마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원 그래프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프링 맵으로도 이제 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링크가 형성된 특정한 패턴을 보고 그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티브 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울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유저가 저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울 네트워크에서 그걸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죠. 네네. 특히 이 패턴이 많을
폐쇄형 패턴을 갖다가 형성된다 그러면 공모 관계를 갖다가 적출해내는 데는 이제 굉장히 쉽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특이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 네트워크 분석 이외에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이제 통계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도 있는데 통계 분석에서는 뭐 잘 알다시피 상관관계 분석 또는 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변이 분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넷마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돼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군집시켜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특정한 데 추천을 던져주는 네. 이런 쪽에 가장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Latent Directly Allocation (LDA) 이쪽은 추천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헌정보 분석에서도 네. 그쪽 알고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차트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스프링 맵이라든지 원 맵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맵이 있는데 컨트롤 차트와 같이 이제 분포도 네트워크를 따라서 어떻게 각각의 노드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쪽에 있는 시각화 기능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거 실제로 국내 금융감독에서 쓰이고는 적용 사례인가 보죠? 사실 넷마이너는 일종의 이제 패키지인데요. 넷마이너 자체 내에는 데이터를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파이썬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넷마이너 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 넷마이너 자체 엔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엔진을 돌릴 수가 있는데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퍼블릭 인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그 넷마이너보다는 넷마이너의 서버 버전이 이제 넷메트리카 그 다음에 추적 소프트웨어인 넷익스플로러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요 얼마 전에 그 공모에 따른 보험 사기범을 한 100여 명 이상을 적출을 했다.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엔진을 써서 이제 적출을 한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리 막은 보험 금액만 하더라도 하마터면 나갈 뻔 하다가 안 나가게 해준 한 수백억 정도. 수백억? 이야. 근데 지금 넷마이너에는 얼마 썼습니까? 금감원이. 그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고객 중에, 뭐, 하버드, MIT 여러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보부도 있고, 호주 국방부 등등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왜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났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 네트워크 분석 링크 시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여기 파생상품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고 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이 있고 링크 분석하면 이거 리스크 관리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피델리티라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우리 넷마이너를 여러 카피 그 당시에 이제 써봤고요.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보험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수테라바이트가 이제 금융감독원으로 이렇게 사고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보험 계약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옆에 이렇게 보였던 사고 데이터, 가해 데이터, 뭐 피해 차량 데이터 사일로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SINA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에 관련된 부서를 정보를 뽑아서 노드와 링크 연결 관계로 들어가면 공모 패턴을 적출을 해낼 수가 노드와 있죠. 링크 관계로 재구성했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마트를 재구성했죠. 그러면 뭐 이거 하루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쫙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이 엔진을 가동을 하면 그 패턴들이 이제 쭉 적출이 되는데 그 패턴 적출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조심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뭐 한 100여 명 정도 적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데이터 소스 쪽에 보면 지금 각 이제 데이터들은 각 사일로처럼 존재했잖아요. 사일로 공간에 그렇죠. 존재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노드와 링크로 재구성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이건 그렇죠. 꼭 뭐 이렇게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일로화된 조직에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주가, 공모, 사기 그쪽도 그렇죠.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일로된 쪽에 이제 지식 정보, 특히 문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는 역사학 정보가 있고 여기에는 뭐 이제 바이오 정보가 있고 무슨 정보가 있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쭉 볼 때
그 정보가 융복합되어야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저는 항공학과 나왔으니까요. 하나의 우주선이 뜨려면 거기에 연력학 들어가야죠. 구조역학 들어가야죠. 그렇죠. 동력학 들어가야죠. 공기역학 들어가야죠. 각각 학문 분야는 논문이 사일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 네. 연결을 해서 보면, 이 어떤 학문 분야가 지금 현재 이 아까 유효상종 네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구나. 그 다음에 특허 분석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가 특허가 많이 나오고 어떤 분야는 특허가 네네. 적게 나온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좀 받도록 하죠. 예, 예. 네네네. 자, 양재현님, 넷-4.2.2에 추가된 마이닝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으로 질병, 바이러스 전파 등을 요새 AI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중층 인심항 기법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값 등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기서 다중층 인심항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저것이 만일 분류 기법이라 그런다면 넷마이너 자체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능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분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 전파는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이제 대상이죠. 네. 참고로 사이람.com에 들어오시면 과거에 그 유명한 저 서울시내 그 바이러스 전파된 거 있죠. 네네네. 그 병원들 간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한 거 거기에 올라가 네,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뭐 이스라엘 정보부도 쓰고 막 거기 뭐 이거 쓰는데 예. 많은 데 쓰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 보면 그 금융위기 때 예. 이 사이람에 넷마이너 써가지고 예. 피델리티는 금융위 그 파생 상품 그 피해를 적게 본 겁니까 그러면요? 혹시 그런 거가 있나? 아쉽게도 걔네들이 파생 상품의 그 컬랩스가 일어난 다음에 네. 허겁지겁 이제 찾아보다가 사이람 솔루션을 네네네. 발견을 한 것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조사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세션 1, 2, 3 들으셨잖아요. 들은 것 중에서 이 제품이 제일 끌린다.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회사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단독으로 웨비나를 한번 진행하는 걸 한번 저희가 추진하고 제가 한마디 더 되겠습니까? 네. 예, 사이람 넷마이너는 세계 3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책자라든지 거기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한글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 레퍼런스 이렇게 두툼한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는데 한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넷마이너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60개 나라에 이제 수출을 했고요. 그래서 문헌, 다큐멘테이션,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회 했고 1000명의 석박사 학생들, 심지어 교수분들까지 저희들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혹시 많은 분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주공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종희님, 신뢰성이 떨어지는 빅마우스들이 연결된다면 전체 신뢰성 저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신뢰성 보정을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저쪽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 그런다면 저것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빅마우스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빈도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결 관계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평소에 쓸데없는 말을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주의를 해가지고 링크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군집 집단이 적겠죠. 그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님께서 분야별 통서 분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거나 인사이트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용을 위해서 먼저 사전 컨설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사이람의 정례 교육에 들어오십시오. 네. 컨설팅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례 교육이란 거는 그러면 어디 서울대에서 예전에 서울대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교대 부근으로 옮겼는데요. 지금까지 그거는 풀데이로 8시간 듣는 겁니까? 아니요. 풀데이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이틀 동안 강의료가 78만 원입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1000명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댓글창에 지금 edu.sairam.com에 보면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람을 일단
안 사고도 한번 체험이라든지 뭔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저 한 달 무료 평가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노드를 무한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노드 한 100노드들 네. 사이에 연결된 링크 100노드 사이에 링크 관계가 연결이 되면 100팩토리얼만큼 연결 개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한 달 무료 평가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여기는 주로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현업 이제 IT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 현업 부서, 뭐 현업 부서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통계 잘 모르시고 뭐 그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분석 같은 거 잘 안 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 사이람을 그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가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조직 소통 관리에 관련돼서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넷마이너 그 자체는 쓰기 쉽게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허들만 뚫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첫 번째 허들은 세상을 통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링크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마 넷마이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틀 교육이라면 굉장히 유의미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많은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누가 핵심 인플루언서냐, 그 사람과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커뮤니티는 누구냐, 그쪽을 통해서 마케팅 던질 수도 있죠. 그런 거 쉽게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고 갈까요? 사이람은 사람 사이의 약자이고요. 어느 분이 이제 바라바시의 링크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바라바시의 링크라는 책을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바라바시가 저번에 네트워크 분석 복잡계 한국에 참가했을 때 저랑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사이람은 내년에 북경에서 열리는 네트워크 분석 그 유명한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세션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합니다. 사이람은 한국에서입니다. 근데 저는요, 얼핏 이 사이람이랑요, 요새 뭐 인공지능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엔진들만. 그거랑 잘 그 융합을 잘 시키시면 굉장히 좀 서로 경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파워풀한 뭔가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뭐 한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아마 뿌듯해 하실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넷마이너 안에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각종 엔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즈 엔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평가판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고 괜찮다 그러면 교육 들으러 오시죠. 혹시 리눅스용도 있는지? 리눅스용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만 맞춰. 사이람은 이쪽 분야에 관련돼서 16년 동안 이쪽 분야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지능혁명은 네트워크 사회가 될 거고, 네트워크 사회는 결국은 링크 분석이 주를 이룰 거고, 링크 분석은 결국은 사이람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3개 세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어떤, 임모모님? 아까 바바로사? 제품의 토대가 혹시 바바르시 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바바르시의 저 책, 링크라는 책, 굉장히 중요한 인투이션인데, 아쉽게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1970년서부터 발달한 굉장히 아주 다양한 논문들, 논문에서 나오는 숱한 알고리즘이 총 집약돼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임모모님 본명 아닌 것 같은데 이름 나중에 바꾸실 수 있으니까. 자, 임모모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중에서요, 저희가 즉석 설문해 봤거든요. 재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IBM의 첫 번째 IBM의 왓슨 애널리틱스가 55.8%의 투표율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토카이드 웨비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 신상 털기 마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외에도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 기업의 새로운 제품들, 신기술들 저희가
짧지만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했고, 여러분들의 오늘 같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 보다 더 효과적인 신상 털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